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도학습의 기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딥러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딥러닝을 기계설계, 공학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제 학습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중에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도학습의 가장 기초인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은 아마 다양한 수업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방법이죠. 저희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있다라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핏한 직선을 찾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럼 그 직선은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와 b를 구하는 거죠. y와 x는 데이터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x, y 페어가 있다면 점이 3개겠죠. 이 점 3개를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그린다면 그게 이제 현재는 가설이니까 하이퍼테시스라고 하고 hx라고 하고, 딥러닝에선 주로 이 ax 플러스 b에서 a에 해당하는 거를 weight라고 해서 w로 표시를 하고요. b에 해당하는 건 바이어스 그대로 b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wx 플러스 b를 찾아야 되는데 선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다양한 선들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 세 개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얼핏 봤을 때는 일단 파란색이 조금 더 이 세 점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설을 정하면 어떤 가설이 더 나은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코스트로 명시를 합니다. 정의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가장 핏한 라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코스트로 표현을 하는데, 코스트를 여기서는 우리가 가진 이 데이터와 나의 하이퍼테시스 직선과의 y축의 거리를 코스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 거리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작을수록 좋겠죠. 이 거리가 가장 작을수록 좋은데 그 거리를 유클리디안 거리로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의 제곱, 스퀘어드 에러를 다 더한 것의 평균 3점이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이 직선의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스트의 베리어블은 w와 b고요. 이 hx라는 게 wx 플러스 b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w와 b의 값에 따라서 이 코스트가 정해되고, 3점일 땐 위와 같았지만 m개의 점일 때는 각각을 i에서 m까지 이 예측한 값과 true 값, 예측한과 true 값의 차이의 제곱을 n번 더하고 그걸 m으로 나눠서 평균을 내는 게 코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평균이니까 mean squared error M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그레션을 할 때 딥러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 때는 코스트 펑션을 mean squared error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로스 펑션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코스트 펑션 대신 동일한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그거를 이렇게 수식처럼 표현을 하면 코스트 함수의 베리어블이 뭐냐면 w와 b고, 이 w와 b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무엇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지는 알았죠. 골은 알았어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일단 설명하기 쉽게 우리의 이 하이포테시스를 바이어스를 없애고 그냥 WX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HX는 그러면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예측한 값, 우리의 하이포테시스를 예측한 값과 트루 값의 차이, 이 코스트 펑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2차 곡선이죠. 아래로 볼록인. 그러면 이 코스트의 최소값은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혹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하강법인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이런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기법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선 초기 값에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엔 얼만큼 갈 것이냐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산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위치한 그 주변을 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그럼 그 내려가는 방향으로 얼만큼 갈 것인가 간 다음에 또 그 주변에서 그 주변을 살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몇 발자국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에 언젠가 맨 아래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렉션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단 겁니다. 기울기의 반대 방향, 그래프의 반대 방향.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초기 값이에요. 여기가 초기 값인데 이 초기 값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레디언트는 기울기니까 얘는 플러스죠. 보면 플러스 값이에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면 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 이쪽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다면 기울기를 이렇게 구했다면 얘는 지금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음수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스텝 사이즈는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선 이거를 학습이다 보니까 러닝 레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러닝 레이시 크면 많이 가는 거고 러닝 레이시 작으면 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초기 값이 이렇게 됐는데 그레디언트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알았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왼쪽으로 얼만큼 갈 것이냐는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이 크면 이만큼 이렇게 가겠죠. 뭐 이만큼 내가 러닝 레이트를 주어준 만큼. 근데 만약에 적당한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갈 테고 혹 너무 크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대값,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넘고 가다가 잘못해서 발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반대로 또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작으면 이렇게 찾아가겠죠. 그러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스이 너무 커도 발산해버려서 안 좋고 러닝 레이스이 너무 작아도 오래 걸려서 안 좋습니다. 또 특히 이 문제가 이렇게 컨벡스하지 않고 막 구불구불하다, 넌 컨벡스하다 라고 하면 러닝 레이트이 작으면 로컬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려면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건 미분한다는 거죠. 1차 미분. 1차 미분을 하려면 요 식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 미분하면 원래 제곱이 앞으로 오죠. 제곱이 앞으로 오고 얘가 2차가 1차로 변하고 그러니까 2가 어차피 앞으로 오니까 편의상 2를 그냥 미리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에서는 2분의 1을 하더라도 해가 달라지진 않아요. 쌍수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 펑션에 2를 그냥 2분의 1을 붙여놓고 그럼 그런 다음에 요 식을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미분을 했다는 뜻이 이제 요거죠. 편미분을 했다는 뜻인데 코스트 W라는 함수를 W로 미분한 경우 이게 그레디언트고 그 그레디언트에 부호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그랬죠.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얼만큼 갈 거냐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가 방향이고 거기에 러닝 레이트 여기서는 이제 알파라고 표현한 알파를 곱해주면 얼만큼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스텝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W를 미분한 값은 얘는 미분한 거는 딱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체인 룰을 통해서 이 창이 1창이 되고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WX래요. XI가 나오겠죠. W 곱하기 XI였으니까. 그리고 알파를 곱한 이렇게 식이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W에다가 내가 기울기를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러닝 레이스를 곱해주면 다음 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WK가 있으면 WK 플러스 2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에 최소의 W를 찾겠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앞에서 한 것처럼 뭔가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뭐 타임이나 웨이트나 뭐 하이트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위한 것. 분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것들은 보통 보면 바이너리거나 멀티클래스인 경우 바이너리라는 거는 0이냐 1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지티브냐 네가티브냐 뭐 패스나 페일이냐 스팸이 아니냐 스팸이냐 뭐 리얼이냐 페이크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테고 멀티클래스는 뭐 개냐 고양이냐 소냐 뭐 A냐 B냐 C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을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은 원래 x가 들어가면 x에다가 w를 곱해주면 만약 바이어스 여기서 생략을 했고요. z가 나오겠죠. w 곱하기 x 이건 이제 벡터 곱이라서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고요. 이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거를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에 넣습니다. 로지스틱 펑션은 이제 이쪽에서는 딥러닝 쪽에서는 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시그모이드 펑션. 이 로지스틱 펑션은 gz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g승의 분의 1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 나온 이 g 값을 여기 넣어주면 아웃풋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가 돼요. 왜냐면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펑션은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게 돼 있어요. 1을 넘지 않습니다. 1을 넘지 않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0인지 1인지를 결정할 바운더리를 여기를 딱 정해버리면 0.5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무조건 1이라고 보고 여기는 1, 아래에 있는 거는 0이라고 하자
라고 하면 무조건 y값이 0 또는 1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한 번 더 거치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려면 또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던 것처럼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걸 미니마이즈 해줘야겠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한 것처럼 민스퀘어드 에러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예측한 것과 트루 값을 차이를 미니마이즈 해주션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 y 값이 컨티뉴어스 했는데 이제는 얘가 만약에 바이너리라면 0 또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코스트의 모양이 이제 나의 하이퍼데시스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 형태가 돼서 컨티뉴어스한 값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트루 값은 0 아니면 1인 계단식이에요. 그걸 빼면 굉장히 구불한 식이 나오고, 이거를 또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구불구불한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컨벡스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컨벡스가 돼야 최소값을 찾기 쉬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코스트 펑션을 조금 바꿔보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코스트 펑션을 조금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true y값이 1일 때는 다음과 같은 코스트를 따르고, y가 0일 때는 다음과 같은 코스트를 따르게 하자라고 해봤더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hx는 이제 우리 하이퍼테시스 펑션인데, 이 마이너스 로그 hx는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되고요. 모양이 되고 마이너스 로그니까요. 얘가 y가 true가 1이려면 얘도 1로 가야겠죠? 그쵸? 얘가 1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코스트가 줄어들죠. 0에 가까워지잖아요. 0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y가 0일 때는 요 식이 되고, hx가 똑같이 0이 될 때, hx가 0으로 갈 때 이 코스트 값도 0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식이 내 트루 값과 동일해지는 하이퍼테시스를 찾을 수 있는 코스트 펑션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1일 때는 이거, 0일 때는 이거 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의 식으로 if문 없이 표현을 하려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y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i 곱하기 2식, 그리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 y가 1일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y가 1일 때는 여기가 0이 돼 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요식만 남죠. 근데 y가 0인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만 살아남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if문 인식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그걸 평균한 게 코스트가 된다. 그리고 이 식을 특별히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랩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을 구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위한 코스트 펑션을, 컨벡스한 코스트 펑션을 구했고, 그럼 이제 바이너리 말고 멀티노미얼로 멀티클래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얘는 바운더리를 직선으로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A, B, C를 구분을 하려면 무조건 3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A냐 A가 아니냐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얘는 B냐 B 아니냐만 구분을 할 수 있고, 요 직선은 C냐 C가 아니냐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개의 직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개를 구해보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구해보면 얘는
요 A를 구분하는 웨이트, 얘는 B를 구분하는 웨이트, 얘는 C를 구분하는 웨이트.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리니어식이 먼저 나오고 그걸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A냐 A가 아니냐, B냐 B가 아니냐, C냐 C가 아니냐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건 실제 계산에서 비효율적이니까 하나의 매트릭스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 합쳐버리면 어차피 이렇게 계산한 게 이거, 이렇게 계산한 게 이거, 이렇게 계산한 게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고 무언가 비선형적인 걸 통과를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할 수가 없죠. 시그모이드는 0 아니면 1이니까. 그럼 뭘 통과시키느냐? 일단 이렇게 리니어식으로 만들고 그 리니어식의 아웃풋을 스코어라고 하면 이 S값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대신 소프트맥스라는 걸 활용을 해요. 소프트맥스는 결국에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러면 이 식은 모든 이 스코어들의 익스포넨셜을 한 값들의 합을 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익스포넨셜한 S값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인풋 X가 X1일 때 뭐 K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 세 가지인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요 세 가지인 경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분모에는 항상 요 세 개 다 넣는 거죠. 2, 1, 0.1 그러면 다 익스포넨셜을 해서 2의 2승, 2의 1승, 2의 0.1승 얘가 분모고요. 위에 올라가는 거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2의 2승,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2의 1승,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한다면 2의 0.1승. 분모는 동일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확률이 되고 얘가 0.7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계산한 애가 0.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한 애가 0.1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리고 결국에 분모가 같았기 때문에 얘네 합은 무조건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핫 인코딩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은 1, 나머지는 0으로 두면 이 클래스는 첫 번째 클래스인 A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선 멀티 클래스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대신 소프트맥스를 쓴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쓴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멀티 클래스를 위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식이 아까 앞에선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마이너스 y 로그 y 빼기 1 y 로그 1 y.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로 쓰면 사실 코스트는 이제 PQ에서 P는 내가 가진 트루 값의 확률이에요. 그리고 Q는 내가 예측하는 값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true 곱하기 로그 나의 프레딕션의 모든 클래스에 대한 합을 마이너스를 달아준 게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스트고요.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이 클래스가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이너리 클래스인 경우엔 2개만 있는 거니까 일반형의 이 식을 써놓으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이 i가 1인 경우랑 0인 경우만 있는 거예요. 2가지 경우만. 그렇게 2가지 경우만 있기 때문에 합의 식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그레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했으면 결국에 그게 성능이 얼마가 되는지를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그래서 RMSE 그리고 MAP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 루트 민 그 RMSE는 MSE랑 굉장히 동일해요. MSE 한 거에
루트 씌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내가 어떤 테스트한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얘는 문제점이 이렇게 제곱을 하잖아요. 제곱을 하니까 내가 되게 그러니까 그 예측한 값과 트루 값 사이에 내가 차이가 굉장히 적다가 갑자기 한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이러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아웃라이어 잘못 맞췄고 나머지 다 잘 맞췄으면 잘 맞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굉장히 이 값에 크게 임팩트를 줘요. 영향을.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또한 예측하려는 값의 크기에 의존적이죠. 뭐 내가 예측하려는 것이 막 10만 단위냐 뭐 1에서 10단위냐에 따라 이 값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MAP가 조금 더 사람이 보기에 편할 수는 있죠. MAP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타겟 내가 이제 예측한 값과 타겟 값 간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그렇죠? 얼만큼 몇 퍼센트로 맞추느냐를 보는 거니까 항상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차이의 퍼센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가 나온다. 3%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3%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트루 값과 예측한 값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예측하려는 값이 뭐 만 단위든 조 단위든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 비례를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퍼센트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훨씬 낫겠네 RMS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측하려는 값이 항상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측하려는 값이. 왜냐면 예측하려는 값으로 나눠요. 얘가 나눠준다라는 건 얘가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0.001이다. 그러면 분모에 이렇게 작은 수를 나눠버리면 굉장히 이 전체 값이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MAP의 값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하려는 값이 1 이상인 값들이어야 돼요. 내가 뭔가 예측하려는 Y 값들이 뭐 0.5, 0.3, 0.1 이런 값이면 MAP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예측하려는 값이 뭐 최소한 뭐 1.5, 2.5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숫자들인 경우에만 MAP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뭐 차선책으로 루트 민 스퀘어 대신 그냥 MS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럼 MAP를 쓰지 말고 퍼센테이지라는 걸 쓰지 말고 MAE라고 해서 그냥 민 앱솔루트 에러를 구할 수도 있죠. 그냥 윗부분만 해서 그냥 절대값의 차이의 평균만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퍼센트는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그러니까 예측하려는 값이 1 이상이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그레션을 할 때는 앞에 같은 값을 매트릭스를 사용한 거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일 땐 또 다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분류를 하는 거니까 사실 몇 퍼센트 맞췄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추냐 틀리냐. 그럴 때는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쓰는데 사실 여기 내용은 뒤에 이제 챕터 3.2 오토인코더를 할 때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그리고 뭐 그 값을 가지고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로 일단은 아시고 추후에 그 강의가 됐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